음. 네, 저희가 임포트한 거는 오픈 AI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생성해 줄 수 있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했고요. 요 함수는 저희가 직접 만든 거. 그래서 API 키를 노출되지 않게끔 그 함수화 시킨 거고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하는 그런 요청을 생성한다. 그러면, 어, 그 오픈 AI 서버 쪽에서 우리가 만든 메시지를 보고서 응답을 보내주게 될 거고요. 그 응답을 받아서 출력하면 된다. 어, 모델은 여기다가 주석을 적어드리면, 여기는 그 오픈 AI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T 모델의 종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트랜스포머, LLM 모델을 설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어,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최신 버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GPT-4o, 그 다음에 이게 영문자 5입니다. 숫자 0이 아니고 영문자 5예요. 얘는 조금 더 그 모델 파라미터가 많은 거예요. 비용도 약간 더 비싸고요. 사용량에 그리고 그 모델 파라미터가 훨씬 더 많아서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분이고요. 얘를 조금 경량화 시킨 버전이 GPT-4o 미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달 전쯤에 나온 게 GPT-5, 그리고 뭐 GPT 5 미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등등등등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를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얘네들이 그 버전이 올라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바뀐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GPT-5 미니를 테스트해보고 있었는데 템퍼리처를 넣으면은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델 종류에 따라서 어떤 파라미터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봐주시고요. 모델의 선택 기준은 가성비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주 성능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적절한 성능과 타협하면서 그 API 그 비용을 지불을 할 거냐, 그런 거를 가지고서 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제도 그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플랫폼 openai.com platform.openai.com에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 아마 그 가장 최근에 나온 거니까 뭐 이렇게 GPT-5가 옆에 그냥 바로 나오는 것 같고요. 어, 프라이싱,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어디 있을 텐데 그냥 여기서 그냥 검색하죠. 프라이싱 하면 프라이싱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모델별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GPT, 아까 코드에서 여기를 GPT-5라고 쓰는 경우, 이게 인풋당 1.25달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100만 토큰이에요. 네, 토큰 100만 개까지 썼을 때, 우리가 서버로 보내는 토큰을, 단어라고 하면 음절이나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거를 100만 개를 썼을 때 1.25달러를 지불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10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그 받은 그 답변 있죠. 답변에 사용된 토큰이에요, 토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 토큰입니다. 100만 토큰당 10달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100만 토큰을 사용했을 때 인풋과 아웃풋으로 합계 한 11달러, 12달러 정도, 11.25달러 정도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GPT-5는. GPT-5 미니는 갑자기 확 줄죠. 그죠? 그래서 100만 토큰을 인풋과 아웃풋으로 사용했을 때 그 대략 질문 보내고 답변까지 받으면 2.25달러 정도를 지불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GPT-4o 같은 경우에는 100만 토큰당 12.5달러를 지불을 하는 거고요. 그죠? 오히려 그 GPT-5가 더 저렴합니다. GPT-4o에 비해서는 GPT-5가 더 저렴해요. GPT-4 미니인 경우에는 0.15, 0.6. 그래서 우리가 질문 보내고 답변까지 받으면 100만 토큰당 대략 0.75달러 정도를 지불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뭐 가성비나 성능을 따져서 여기서 적절한 그런 그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될 거고, 그리고 모델들마다 특징들이 있어서,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텍스트를 생성하는데 사용하는 모델,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사용하는 모델,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또 쭉 가시다 보면은요, 이런 거 있어요. 이미지 토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지 토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토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부 튜닝이 되어져 있는 모델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모델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API 키는 하나, 제가 드린 그 API 키 하나로 저 모델들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API 키를 신청할 때 전부 모든 기능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는 템퍼리처. 템퍼리처는 엑사1에서의 그 개념과 동일합니다. 이 템퍼리처가 클수록 그 답변이 얼마나 유연한지 아니면 답변이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에 대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온도가 우리말로 옮기면 온도죠. 온도가 높으면 창의적이지만 일관되지 않은 창의적이지만 일관되지 않은 음, 답변이 답변을 답변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 요거는 좀 길어지는군요. 아,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그 일관된 일관된 그 답변이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도를 좀 높여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0.9 이런 식으로 얘를 높여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실행하면 네. 실행할 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네. 컨텐츠가 이렇게밖에 안 왔죠. 당신은 AI 비서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밖에 안 왔어요. 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 당신은 저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프롬프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단순한 그런 프롬프트여서 뭐 답변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몇 번을 실행하더라도 비슷비슷한 답변들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좀 엉뚱하거나 혹은 좀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죠. 우리 어제 보시면. 그죠? 어. 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템퍼리처입니다. 템퍼리처. 자, 그 다음에 메시지에 대한 설명. 요 메시지도 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메시지는 그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 그러니까 그 내가 입력을 하고 답변을 받고 입력을 하고 답변을 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게 프롬프트예요. 명령 프롬프트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하면 딕셔너리들을 아이템으로 갖는 리스트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딕셔너리는 역할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역할과 내용을 키로 하는 딕셔너리들을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역할, 롤이라고 합니다. 롤, 역할과 그 다음에 내용, 컨텐츠죠. 이 키값은 다른 값을 쓰시면 안 돼요. 이 키값은 항상 어, 롤, 컨텐츠, 요거는 항상 똑같은 단어로 써주셔야 돼요. 요것도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역할과 내용을 갖는,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딕셔너리를 아이템으로 하는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밖에서부터 보면 리스트였고, 리스트가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롤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한 줄에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롤과 컨텐츠를 가지는 딕셔너리를 아이템으로 하는 리스트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롤에 대한 거를, 여기서 롤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롤은 역할이죠. 역할.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이거는, 그러니까, 챗 GPT 시스템이라고, 챗 GPT라고 할까요? 우리가 GPT한테 넌 이거야? 라고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 이게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유저가 있어요. 유저. 이게 사용자. 그러니까 내가 입력하고 싶은 내용들은,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 답변을 얻고 싶은 것들은 유저라고 하는 롤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말로 하는 비서죠. 네, 비서는 뭐예요? 답변을 주는 사람이 비서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초기에 설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서가 어떤 비서인지를 세팅하는 부분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일반적인 어시스트인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전문가 어시스턴트인지 뭐 아니면은 뭐 질문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역사가 궁금하면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지 이런 거를 세팅하는 부분이 시스템인 거고 내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유저인 거고 그다음에 답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시스턴트인 거예요.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 안에 어시스턴트의 내용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뭐 원샷 프롬프팅, 퓨샷 프롬프팅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요 정도를 아시면 이 크레이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될 것 같고 자 이제 요 리턴 값에 대한 내용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리턴 값에 대한 내용을 밑으로 내려올까요? 자, 프린트문을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위쪽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10개만 출력을 할게요. 그러면 요 밑줄을 쭉 하고 10개를 더 출력을 하겠죠? 자,
이 리스판스를 출력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판스를 출력한 부분을 보시면은요. 아, 여기 출력문 이 콘솔 창에서요. 여기 버튼에 이런 버튼이 있어요. 랩, 랩핑하는, 이거 뭐라 그러죠? 자동 줄바꿈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프린트를 했을 때 그, 그, 뭐죠? 줄바꿈이 없으면 그냥 한 줄로 쭉 이렇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스크롤을 이렇게 쭉 해야 끝까지 볼 수 있잖아요. 좀 스크롤하기가 좀 불편하죠. 위아래 스크롤이면은 마우스 스크롤 이용하면 되는데 요건 또 좌우 스크롤이어서 좀 힘들잖아요. 여기에 그 워드 랩핑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콘솔 창에서 여기 소프트 랩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얘가 줄바꿈이 없어도 그냥 요 창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방법일 수 있고. 자, 이 response라고 하는 타입은 response라고 하는 객체의 타입은 chat completion이라고 하는 객체 타입이에요. 얘는 chat completion이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돼요. response를 보면 앞에 있는 게 클래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변수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변수는 id라고 하는 속성 값을 id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id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response에서 점 i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id 값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response 점 i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세요. 네. 네, 뭐 오래 안 기다려도 되니까 그냥 뭐 한 줄 한 줄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실행하는 게 더 좋죠. 자, 여기 들어있는 값 있죠. 그것만 출력을 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판스는 check completion이라고 하는 객체고 그 객체는 id라고 하는 속성 값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점. 그죠? 참조 연산자 점.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써주면 되죠. 아, 자, 나머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변수 이름이 뭐예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변수 이름은 choices예요. choices. 그죠? 예. 그럼 choices를 출력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choic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거기에 저장된 값이 드목, 그죠? 거기에 저장된 값이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보시면 여기 대괄호로 시작하고 있죠. 그죠? 저 대괄호가 어디에서 끝날까 하고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아마 여긴 것 같아요. 여긴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대괄호는 보통 배열 아니면 리스트.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원소들을 갖는 객체가 배열 또는 리스트잖아요. 그리고 출력문에서 대괄호로 시작한다. 배열 아니면 리스트예요. 배열 아니면 리스트. 그죠? 자, 이 배열 안에는 원소가 몇 개 있을까요? 그래서 변수 이름이 여기 앞에 choices s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얘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choices라고 변수 이름이 됐었던 거예요. choices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인가요? 프린트문만 보고서 원소 개수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원소 몇 개 가지고 있는 리스트일까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소는 choice라고 하는 객체예요. 근데 이 choice 객체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중간에 다른 쉼표 없죠. 예. 그러니까 얘는 choices가 현재는 choice라고 하는 객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원소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인덱스 0번 하고 접근하면 되겠죠. 인덱스 0번 하고 접근하면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
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음.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을 했죠. 초이스 이 객체를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된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력이 된 거죠. 지금 제가 드래그한 부분하고 밑에 출력한 부분하고 똑같죠. 그죠? 네. 어떻게 찾아가는지 아시겠죠? 사실 이 리턴되는 객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소스 코드를 보지 않는 이상 프로퍼티 이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프린트문을 찍어보는 거고 프린트문에서 뭐뭐는 이렇게 나오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이름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소스 코드를 직접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소스 코드를 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금처럼 우리 챗GPT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는 클로즈드 소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으면 찾아보면 되겠지만 문서가 없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출력해 보면 이 객체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얘가 뭐 딕셔너리겠구나. 미스트겠구나. 뭐 클래스 이름이 초이스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초이스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초이스라고 하는 것까지를 알았고, 자, 이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는 또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어요. finish, response, index, log props, message. 자, 여기서 속성, 중요한 프로퍼티는 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messages에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죠? 여기 안에 답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판스 안에는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 거고요. choice, choice겠지. choices는 리스트였고 리스트에서 0번째는 choice 객체가 되고 그 choice 객체 안에 다시 우리가 프린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response, choices 원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덱스는 0번밖에 없고요.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메시지 이 메시지가 타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hat completion message라고 되어 있어요. 대화 완료 메시지라고 되어 있죠. 이 객체, 이 객체. 자, 그리고 이 대화 완료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는 다시 뭘 가지고 있을까요? 컨텐트를 가지고 있어요. 컨텐트. 그죠? 이 컨텐트의 내용이 뭐다? 챗 GPT가 우리한테 전달해준 답변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얘는 단순하게 그냥 문자열이에요. 그죠? 컨텐트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문자열입니다. 어떤 다른 객체는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답변만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좀 길지만 response, choices, 0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메시지, 그다음에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죠. 컨텐트니까 아마 객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객체는. 자, 그럼 제일 마지막 출력된 거를 보시면 되겠죠. 중간중간 요거 다 나올까요? 다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판스만 출력한 거, 초이시스 0번까지만 출력한 거, 초이시스의 메시지까지 출력한 거, 초이시스 메시지의 컨텐트까지 출력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부분 보시면 되겠죠. 당신은 저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비서고 질문이나 요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한테 필요한 엔드 유저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엔드 유저한테 필요한 부분은 컨텐트, 메시지의 컨텐트인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GPT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GPT가 생성한 답변. 그래서 여기서는 이 중간 단계, 중간 어떤 객체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드를 보여드린 것뿐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 GPT의 API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뭐 챗봇을 만든다거나 뭐 AI 비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엔드 유저한테 보여줄 부분은 뭐만 보여주면 될까요? 여기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여기 메시지 집어넣는 이 부분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입력하면 거기 그 입력한 값 읽어서 입력한 값을 메시지 만들 때 넣어주고 네, 그래서 그거를 클라이언트로 보내고 응답받아서는 메시지만 메시지에 있는 컨텐트만 보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 GPT를 사용하기 위한 세팅, 그리고 사용하는 클래스 이름, 그리고 메시지 요청 보내는 방법, 그리고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에서 정보를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자, 질문이 없으시면 약간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을 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GPT의 답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까요? 여기까지는 기본에 대한 것만 이렇게 했었고요. 어, SRC 폴더에서 패키지로 만들어주세요. 패키지 이름은 두 번째니까 랩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LAB02 이렇게 만들고요. 패키지로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init.py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필요할 때 우리가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새로 만들기. 자, 이번에는 파이썬 파일입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파일이고요. 파이썬 파일의 이름은 롤 1번이라고 할게요. 언더스코어 붙일까요? 어떤 역할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 여기 py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py는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확장자. 네, 여기서도 처음 시작은 if, name 같을 때, name과 같을 때 하고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요. 아까는 코드를 여기서 다 작성을 했었죠. 그냥 이렇게만 한번 넘어갈게요. 이렇게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mai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mai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는 ma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고 함수는 그 위쪽에서 만들게요. 위쪽에서. 함수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def, def, 함수의 이름, 파라미터 선언, 콜론, 그리고 함수 내용 만드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든 함수를 누가 호출하겠다? 얘가 호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코드가 되는 거고요. 자, 아까 과정을 조금 반복을 해볼게요. 과정을 반복을 할 건데, 클라이언트를 만들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무엇으로 만든다? 오픈 AI로 만든다. 오픈 AI. 네, 임포트 자동으로 되고 있죠. 꼭 확인하세요. 혹시나 임포트가 자동으로 안 되면 손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생성자 호출이에요. 생성자 호출이고, 첫 번째 파라미터는 API 키예요. API 키는 환경 설정 정보에서, env 정보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게 get, open AI key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거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인풋가 돼요. 편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만든 거고요. 요청을 보낼 수 있는, GPT 서버로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생긴 거고, 이제 우리는 요청을 보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요청을 보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요청을 보내는 코드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점, 채팅, 점, completion, 점, 그리고 만든다는 create.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파라미터는, 첫 번째 모델은 GPT-4o 미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퍼리처를 좀 더 많이 올려볼게요. 0.9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만들어 볼게요. 메시지는 리스트로 만드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리스트. 리스트에는 딕셔너리 그리고 딕셔너리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 시스템 설정을 안 하더라도 유저만 보낼 수도 있을, 있을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는 롤의 역할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롤을 시스템. 그 다음에 시스템에게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죠.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내용은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너는 백설공주 이야기의 마법 거울이야. 이렇게 하고요. 그 캐릭터의 마법 거울 캐릭터라고 할까요? 마법 거울 캐릭터에 맞게 대답해줘라고 할까요? GPT가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롤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보내면 되겠죠. 유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컨텐츠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함수가 시작이 된 거고요. 여기서 함수가 끝난 겁니다. 그럼 리스판스가 되돌아왔겠죠? 리스판스가 되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여기 프린트 자 리스판스인데요. 어, 앞에 있는 코드를 잠깐 기억해 보시면 사실 저도 다 기억 못해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 안쪽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솔직히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리스판스 안에는 초이시스가 있고 얘는 배열이었고 배열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메시지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만 출력하고 싶으면 얘만 있으면 돼요. 얘만 있으면 되니까 얘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되신 분들은 실행해 보십시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아, 하지만 오, 당신이 가진 순수한 마음과 고운 영혼이 외모보다도 빛나는 법이라고 하네요. 네. 네. 백설공주라고 할 줄 알았더니 백설공주라고는 안 하네요. 그죠? 뭐 이유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예, 템퍼리처가 좀 높아서 그래. 템퍼리처가 좀 높아서 백설공주라고 예상했었던 답이 안 나오고 약간 어,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답하고 저의 대답이 다를 수 있어요. 랜덤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도 달라질 겁니다. 실행할 때마다도 달라질 거예요. 아름다움은 마음속에서 찾으래요. GPT가.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낮춰서 해볼게요. 0.1 되게 추워요. 그죠? 0.1 되게 추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어요. 어, 그런데도 백설공주라고 하는 대답은 안 나오고 있네요. 어, 0.1이라고 했는데도 백설공주라고 하는 대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GPT-4o 미니가 아니라 GPT-4o를 썼을 때에는 답변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하는 투가 뭐 공주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이야기 속의 마법 거울이 말하는 그런 약간 어투로 대답이 나오죠. 이게 롤의 시스템 프롬프트의 역할이에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답이 되는 것이 응답으로 만들어진 텍스트가 전혀 다른 텍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번 약간 재미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처음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죠? 네. 네, 질문 없으시면 또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